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보존하자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헬치과병원 김현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건강을 잘 유지 관리해서 우리 몸을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턱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젊은 시절에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큰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턱관절 질환, 이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턱관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또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관절은 귀 앞에 움직이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턱이 움직일 때마다 위에 있는 두개골, 아래에 있는 아래 턱뼈 사이에 관절 원판,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가 닿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에 외상이 가지 않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턱관절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을 하면서 인대도 많이 붙어 있고 근육도 많이 붙습니다. 입을 벌리게 되면 내측에도 근육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 질환을 얘기할 때는 저희들이 지금 보신 뼈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근육과 인대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관절낭,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곳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허리처럼 디스크, 관절 원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 관절 질환을 저희가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개가 첫 번째, 턱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잘 못 벌리겠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귀 앞에서 따깍 따깍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식을 씹을 때나 턱을 움직일 때 너무 아픈 겁니다. 정말 이렇게 자꾸들 오십니다. 또 아주 더 심해진 경우에는 두통, 편두통이 생겨서 아주 고생하는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턱관절의 질환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치료할 때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턱관절 주위의 인대와 턱관절의 관절이 쌓여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긴 경우입니다. 우리가 치과에서 말하는 턱관절 말고 나이 먹으면 생기는 오십견이 있습니다. 안 올라가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오십견을 정확하게 보면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생긴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관절염이 생기거나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거나 또는 류마토이드성 관절염, 모두 관절염이잖아요. 이것은 관절 자체에 생긴 염증을 의미합니다. 또 턱을 싸고 있는 주위의 근육들, 저작 근육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이 바깥쪽에도 있지만 턱뼈 안쪽에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걸 저희들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디스크, 관절 원판의 위치 변화로 생긴 기능적 이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턱은 신체에서 유일하게 좌측과 우측이 붙어 있습니다. 신체에 있는 대부분의 관절은 개별적으로 혼자 움직여요. 그래서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데 좌측, 우측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운동에 제한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 중에 작은 외상이랄지라도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진 게 턱관절 질환입니다. 갑작스럽게 허리를 삐끗하는 것처럼 음식을 먹다가 턱이 삐끗하는 외상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상은 큰 외상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외상이에요. 환자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불편함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외상은 턱관절 조직의 작은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작은 변화는 쌓이면 큰 변화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턱관절도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것처럼 턱관절 속에 디스크가 들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디스크는 병 이름은 아니죠. 조직학적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크가 빠지는 탈출증을 얘기하는데요. 관절 원판인 디스크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삐끗할 때 이 근육과 이 인대에 외상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걷다가 잘못해서 발못을 삐끗하면 발목을 보러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병원에 정형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인대가 늘어났어요. 근육이 좀 찢어졌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턱관절에 있는 인대와 근육 삐끗 동일하게 간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 인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육에 나타나는 거예요. 경련이 생겨서 아플 수도 있고요.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근육이 틀어지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일반적인 턱관절의 치료와 약간 구분해서 잡아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턱관절에 있는 디스크는 다른 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은 기전으로 질환이 생깁니다. 디스크와 관련된 근육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허리의 디스크 탈출증처럼 턱관절의 디스크도 관절 원판도 위치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있고요. 내측으로도 갈 수 있고요. 측방으로 갈 수도 있고요. 뒤로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빠지는 부위가 전방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상을 얘기할 때 딱 소리가 나는 것이 전방 탈출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데 탈출된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니까 어떤 환자는 제자리로 들어가더라. 근데 어떤 환자는 안 들어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환자가 가진 주위 조직을 회복하는 영양 상태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턱관절의 디스크가 빠진 방향을 예전에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MRI 촬영을 할 수가 있어서 전방, 후방, 측방, 내방 빠진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게 근육에 대한 문제인지 디스크의 전이에 대한 문제인지 관절염에 대한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진단학적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턱관절 질환 자체가 전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점점 알고 있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은 걸 알게 되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할 문제가 생겼어요.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니라면 그대로 방치해도 정말 되는 것일까요? 하는 겁니다. 턱관절의 치료의 개념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라는 이름보다는 턱관절의 관리라는 의미가 더 제 마음에 와서 닿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께 턱관절 관리를 시작하세요. 치료로 가지 않도록 우리 노력해봐요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허리에 있는 디스크 같은 것이 귀 사이 앞에 턱관절 사이 두 개골과 아래 턱뼈 사이에 있습니다. 보통은 상부로 12시 방향에서 2시 방향에 위치되어집니다. 정상일 때. 그러면 턱이 가만히 있을 때도 관절 원판이 있기 때문에 뼈가 절대로 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웨지처럼 껴 있으니까요. 그러면 운동을 하게 되면요. 얘가 우선 회전 운동을 한 다음에 전방으로 변이 운동을 해서 턱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래턱 뼈와 위턱 사이에 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비정상으로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을 벌려서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가면서 딱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딸깍 하고 넘어가서 귀에서 딱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건 소리가 나니까 다른 불편함이 없으니까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쓰셔도 돼요 하고 말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더 진행이 되게 되면요. 관절 원판이 아래 앞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턱뼈가 자라는 위에 일반적인 연조직이 들어있어요. 저희들은 이것을 후관절 원판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속에는 신경도 있고 핏줄도 있기 때문에 환자가 아픔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치료하는 게 치료 방법의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관절 원판에 구멍이 납니다. 천공이 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인대가 찢어지는 것처럼 뒤에 인대가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어려운 치료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턱에 대한 느낌이 조금 생기게 되면 그때 치과를 찾아서 치료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려요.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10년 전에. 어떻게 해요? 아, 턱관절에 선생님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제가 치료를 해도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예후도 또 좋지 않아요. 그래서 환자에게 치료를 해서 욕을 먹는 것보다 그대로 조심해서 쓰세요. 입을 크게 벌리지 마세요. 보쌈 먹지 마세요. 상추쌈 먹지 마세요. 햄버거 먹을 때 꾹꾹 눌러서 먹으세요. 이렇게 주의를 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환자에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점점 갈수록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한 증상으로 큰 문제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턱관절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물리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입안에 넣는 스프린트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레이저 치료를 하고요. 전기 치료를 하고요. 또 턱관절 세정술 해서 씻어주는 치료가 준비되고 기술들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또 저와 같이 기능통합 치약을 치료에 접목한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턱관절 치료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회복 기능을 찾아주기 위한 조직 영양 치료를 하는 겁니다. 환자가 단기간의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를 원할 때는 주사로 영양 치료를 합니다. 치료, 영양 치료 어떤 걸 할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특히 태반 주사를 제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주사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시간이 좀 걸리지만 먹는 조직 영양요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턱관절 질환이 시작됐을 때 가장 작은 점, 작은 스케일의 증상을 호소할 때 치료하면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턱관절 치료로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인 턱관절 치료와 관절 영양 치료를 같이 하는 병원을 찾아서 그곳에서 같이 영양 치료를 받으면 더 편안하게 턱관절을 장시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턱관절 치료, 영양 치료 꼭 생각해 보세요 하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빙헬 치과병원 김현철이었습니다.